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두사주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사주로 풀어보는 내 인생의 행운을 부르는 숫자라는 화두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왜 이런 영상을 하게 됐냐면, 지금 현재 이 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금을 가격을 합니다. 그럼 목금 상쟁이 일어나죠. 네, 목금 상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금을 통해서 또 수를 바라보니 금생수하는 것이죠, 원래가. 이 수라는 것이 우울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무기력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음, 물론 심도 깊은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둘이 네, 일본 말이 또 나오네요. 어찌 됐든 이 목금이 지금 상징하는 이 구간에 우리들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또 이 사회적인 이슈들도 보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적 이슈들도 뭔가 이 불안하고 뭔가 좀 불안한 뉴스들이 좀 많이들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럴 때 행운이 따른다면, 그래서 뭔가 이 행운을 부르는 숫자를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막 하는 것보다 뭔가 좀 근거를 두고 설명을 드려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이 우리들의 생활에 숫자가 많이 관여하는데, 사실 이제 이 명리학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어떤 정치도 그렇고, 모두 이 세상에 관여하는 것에는 숫자가 꼭 관여한다. 우리가 처음 의뢰하고 태어날 때도 생년월일을 부여받죠.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숫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쵸. 그 숫자 안에 음양이 있습니다. 그 음양을 구분해 놓은 것이 하도 낙서입니다. 지금 이제 하도 낙서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원래 알고 있었던 분도 계시고, 이 하도 낙서는 주역의 기원이 됩니다. 네, 이 주역에서 이제 명리학도 나온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숫자의 유래를 보면은, 우리가 이 숫자를 원래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숫자를 쓰기 시작해서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인도에 많이 영향을 준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실크로드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에서는 옛날에 주역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중국은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이때 그쵸. 중국에서 중국에서 국가 극비 물질 문화유산 말이 길죠. 이라고 정한 것이 하도 낙서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 하도의 도자와 낙서의 서자입니다. 네.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그만큼 숫자가 의미가 있다. 음. 하도는 1에서 10까지의 어떤 완성수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하도 낙서는 그쵸. 제가 또 급해가지고 마음이 좀 설명이 또 붕 뛰네요. 하도 낙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 천지 창조 설계도입니다. 음. 우리가 집을 그릴 때도 어떤 설계도를 도면을 그리고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도 낙서에서 어떤 이 생극제와의 원리도 나오고 음, 음양의 원리, 오행의 원리, 그리고 이 하도 낙서를 비롯해서 이 십천간
이게 이제 다 주역을 통해서 이제 다 밝혀진 것이죠.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지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8별짜리, 28별짜리, 어, 그게 이제 점성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황도 12궁. 음, 그래서 이게 점성학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서양으로 넘어가서, 원래는 이제 수비학도, 동양, 이 주역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이 수비학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더 발전을 하죠. 음, 동양에서는 이제 이 사주, 명리, 이런 것이 더 발전을 하고, 그쵸.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이 숫자로 이 수리학이 더 발전한 것 아닌가. 그래서 타로도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그분도 이 숫자를 빼놓고는 세상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피타고라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숫자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천간, 간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쫀쫀쫀쫀 개수까지 고유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와 낙서를 비롯해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낙서는 제가 초상권에 걸릴까 봐 사진을 못 갖고 왔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음, 압니다. 나와 있습니다. 유래도 나와 있고요. 용마와 이 말이죠. 말 등껍질에 이렇게 점으로 그려져서 그거를 세웠더니 38,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목의 숫자가 되었다. 지금 제가 빨리빨리, 왜냐면 제가 항상 영상을 항상 길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신데 제 영상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네. 그래서 이 상생상극에 대한 그 하도 낙서가 참 이것이죠. 이것은 전에 저랑 얼음풀이 해주신 빛날사주님, 빛날사주님께서 이분이 빛날사주, 빛날타로 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그려주신 거예요. 음. 이렇게 하도는 겉으로 이렇게 크게 생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이 하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낙서는 지금 이 극을 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하도를 하늘의 질서, 하늘의 질서라 하고, 그 다음에 낙서를 땅의, 땅의 질서. 음. 극을 해가면서 뭔가 극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 낙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하도 낙서가, 우주의 어떤 변화 원리와 그 이치를 이제 얘기해 놓은 것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드는 표입니다. 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짝수면 왠지 양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짝수로 포기된 것은 음이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음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는 2, 4, 6, 8, 10이 되겠죠? 그러면 자, 밑에 이제 홀수입니다. 홀수는 우리가 또 이 홀수가 이게 음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 3, 5, 7, 9. 아유, 글씨를 참 못 쓰네요. 이렇게 짝수와 짝수는 음이다. 이렇게 음량을 여기서도 맞추고 있고, 홀수와 양이다 해서 여기서도 음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일단 양부터 쫓아가 볼까요? 양이 먼저 생을 할 때도, 상생을 할 때도 생을 먼저 합니다. 음. 그러면 13579 쫓아가 보면은 1은 이 양수인 음, 임, 임수. 왜 이럴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3. 3은 양목인 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를 쫓아가 봅시다. 5는 양토인 무토가 해당이 됩니다. 자, 7을 쫓아가 봅시다. 그러면 병화겠죠? 양화인 병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 9를 쫓아갑시다. 금이네요. 네. 그래서 또 2, 4, 6, 8, 10도 이렇게 음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수라고 얘기하고 27화, 38모, 그다음에 49금, 그다음에 50토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행운을 부르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수비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수비학도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수비학도 해보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야.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명리의 삼합의 이 기간은 9년입니다. 그런데 이 삼합의 시작이 생성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10년이 됩니다. 네. 근데 수리학은 1에서 10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 물론 그 뒤로도 숫자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주역을 통해서 모든 이 음의 영역은 하나라는 거. 어, 왜냐면 사주도 그렇고 명리도, 네, 사주 명리도 그렇고 타로도 그렇고 점성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리학도 그렇고 음, 모든 것이 이 음의 영역에 있다는 거. 그래서 모두 뭔가 결과가 같다는 거. 그런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럼 자, 올해가 2025년입니다. 이것을 모두 2 더하기 2 더하기 5를 더하면 9가 되죠. 근데 내년은 2026번입니다. 26년의 해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6을 더하면 10번의 완성수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 2025년은 을사년으로 목금이 상충하는 의미인데 결국 이 금금목의 이 9번의 해. 금금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목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금은 결과라고 하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것인데 목이라는 것은 감정을 일으키니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근데 9번의 해라는 것입니다. 9번의 해라는 것은 10번으로 가기 전에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그럴 단계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일 중요하니까 심각하겠죠.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근데 지금, 사회 정세나 국제 정세를 보면은, 경제도 그렇고, 이 9번의 해인 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주적으로도 그렇고, 점성학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이민년, 2022년이었죠. 네. 2022년 이 해는 6번의 해입니다. 6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목의 구간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민, 계묘, 갑진이라는 이 목의 구간은 정말로 목이 굉장히 강하다. 목이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진에서 백호라는 간지가 태어났겠죠? 네. 어찌됐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이건 잠깐 또 저의 뒷담이 또 들어갔고, 어, 이제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자 이것이죠, 제 말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 저희가, 내 사주에 병이 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하고. 사주는 사실 이제 여기서도 음양의 밸런스를 맞췄던 것처럼 어떤 사주의 그 전체 구성이 조금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금일간인데 음, 여기가 다 간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임목,
여기도 임목, 여기도 임목, 여기는 간목. 제 사주는 목이 너무 많아서 병이 됐어요. 음. 그런데 일간은 참 극신약합니다. 저한테는 임목이 모두 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이 되었습니다. 음. 제다신약. 그러면 인성과 비겁이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음. 근데, 자, 목이 많다는 건 결국 이 아이는 목은 화로 갈 것이니 화도 쓰면 안 되겠구나. 알겠죠? 우리가 이제 숫자를 활용을 한다면 이제 숫자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리가 숫자를 바꿀 것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전화번호를 바꾸려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죠. 이 요새는 모두 이 인증도 전화번호로 오고, 사실 전화번호를 바꾸기에는 정말 중요한 아주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와서 바꾸려 할 때 나한테 도움되는 숫자로 바꿔라.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이제 비밀번호도 비밀번호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집 비밀번호도 되고, 차량 번호. 차 바꿀 때 나한테 좋은 숫자로 바꾸면 되겠죠? 차량 번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카카오톡이나, 뭐, 또는 뭐, 카드 비밀번호. 여러 번호들을, 무장을 할 수가 있죠. 나한테 좋은 번호로.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목이, 이게, 간목이, 그쵸. 3이죠? 3이 너무 많은 거예요. 3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번은 제하고 싶습니다. 마음적으로는. 근데 이제 음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비밀번호를 바꾼다 하면은 이제 제 희망사항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9번가, 자, 5번, 10번 해당하겠네요. 인성이니까. 저한테는. 그러면 이제 5번도 넣고 10번이니까 0번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4번도 금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뭐 이대로 그냥 9450을 써도 되고, 아니면, 왜냐면 이제 사실은 99, 뭐 55 이렇게 쓰면 이게 다 양기운이 양기운이 넘쳐집니다. 그래서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서 9450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써도 되죠. 뭐 5959, 59, 어이구 599, 59 뭐 04라든가 뭔가 자기가 좀 외우기 쉬운 번호 등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사주가 이제 전체 구성이 일간이 이제 약하면 일간이 약하면은 이 식재관으로 힘이 뺏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충을 해주면 인비, 인비로 보충을 해주시고 그래서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음. 근데 제 사주, 근데 거꾸로 자 인비가 많은 사주가 인비가 과다가 돼서 그러면 이제 비겁이 많다. 그러면 쟁제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근데 이제 인비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인비로 된 사주는 식재관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 사주를 보고 뭐가 플러스가 되고 뭐가 마이너스일까. 이 병과 약을 좀 구하셨으면. 근데 이런 숫자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이거를 믿으시면 꼭 이렇게, 어,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로또 살 때도, 로또 살 때도 한번 해보시죠. 네. 로또 번호. 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음량의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또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 영상이 또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이제 말도 잘하네. 네, 감사합니다. 20분 안 넘기게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생활 속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